듣기 불편하다고 쓴 약을 먹지 않으면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겠지. 뭐 알아서 하시고. 그 이혜원 사태와 관련해서 드디어 전 언론이 모든 레거시 언론, 미디어 언론이, 메이저 언론이 전부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라는 제목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퇴하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못 먹는 상한 음식을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사기친 거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사죄하라. 그래야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는다, 예방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건 역시 이병철 TV사이다가 뭐 유일합니다. 현재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든 뭐 유감 표명이든 사죄든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제 혼자입니다. 전부 눈치나 보고 죽은 권력한테는, 죽은 그 윤석열이한테는, 윤석열 3년 동안은 찍소리 진짜 한마디도 못하던 인간들이 개딸들 뭐 똑같은 인간들이고, 뭐 윤석열이한테 덤빈 놈 있어? 그런 자들이 지금 와서는 죽은 권력한테는 그냥 썩은 그 시체도 그냥 뜯어먹고 하는 자들이 왜 살아있는 이재명이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 되는 거야. 윤어게인이나 개딸이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금 언론 보도의 변화는 민주당 내부의 주요한 이제 의원들이 점점 이해훈 지명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재선 의원인 장철민 의원은 제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것은 이해훈 본인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인사를 지명한 청와대 대통령실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누가? 민주당 초선도 아니고 재선 장철민 의원.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가 공석이니까 원내대표 이제 보궐선거죠. 진성준 의원, 백혜련 의원 등등, 또 이은주 의원은 뭐 최고위원. 처음부터 이 사태 처음부터 대단히 적절치 않은 인사다. 이해훈은 이것은 철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금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아마 오늘 내일 주말 이제 눈치 보다가 월요일 되면 너도 나도 이제 난리를 칠 겁니다. 국민의힘이 뭐 난리치는 것은 도리할 바가 못 되고요. 자, 이해훈 씨와 관련해서 무슨 공부를,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냐 궁금하시죠? 이해훈이가 지난주에 지명받고 언론 앞에, 기자들 앞에서 명품 좋아하는 강남 아줌마가 뭐 수수한 무슨 서민 동네 아줌마처럼 차려입고 와가지고 턱은 접히고 배는 나오고 그러면서 어디서 이제 또 본인이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뭐 UCLA 경제학 박사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기를 바랬는데 역시 본인 생각은 없다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양반이 들고 놓은 시시껄렁한 무슨 경제학 용어도 아니고 경제학 용어이기도 한 그런 시시껄렁한 언론에 때려보면은 요즘에는 아마 중학교 1학년생한테 경제 리포트를 내라 하면은 중1, 2 정도 똑똑한 애라면 가 쓸 수 있는 용어를 들고 떠들었어요. 자, 현재 퍼펙트 스톰이 왔다. 대한민국이. 퍼펙트 스톰이 뭐지? 영화 제목이죠. 여러 삼각 파도가 한꺼번에 그냥 부딪히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다. 퍼펙트 스톰. 그거는 뭐 기후 기상 용어인데 지금 고물가, 고환율,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닥쳤다. 퍼펙트 스톰은 3년 전에 윤석열이가 그 당선됐을 때 그 인수위 시절에 그때도 역시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고물가다, 고금리다, 국제적으로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가 몰아닥친다, 뭐 이럴 때인데 그때 무식한 윤석열 당선자가 퍼펙트 스톰입니다. 현재 경제는 돌아가신 그 장제원, 그 당선자 비서실장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그 아무것도 모르지 당연히 그 사람도. 기자들이 뭐 물어보니까 퍼펙트 스톰입니다. 뭘 알았지 애들이. 똑같이 이번에 이해훈 씨도, 이해훈이는 그래도 좀 경제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현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상황입니다. 정말로 한심해, 정말로. 저는 자존심 상해서라도 검색해보고 장제원, 윤석열이가 그런 소리 떠들었다 하면 나는 안 해, 절대로. 그러니까 뭐 검색도 안 해보는 모양이야. 그죠? 네, 쪽팔려. 그리고 현재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올해 가장 큰 위기, 현재 닥친 가장 큰 퍼펙트 스톰
위기는 이해훈이라는 정말 터무니없이 무능력하고 터무니없이 무식하고 터무니없이 갑질해대는 인간 말종, 뭐 유튜브니까 인간스 땡기, 인간스 땡기, 인간스레 땡. 이런 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두 번째, 이 양반이 지난주에 기자들 앞에, 기자들은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공부를 좀 하세요. 그날 몰랐으면 이런 이병철 강의 듣고 다시 질문을 하라고. 지금이 왜 퍼펙트 스톰이며 그 대책은 뭐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했죠. 블랙스완은 아니고 회색 콧불소다. 미쳐버려.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블랙스완은 우리나라 IMF 같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100년에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경제적 위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각광받았던 것은 2008년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터지고 했던 그때 이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수죠.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중동 사람인데 레바논 출신 나심 탈레브가 쓴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이제 그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 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이 나심 탈레브는 뭐 콜롬비아 대학교나 이런데 교수도 하고 또 여러 저널 활동도 하시는 전문적인 학자입니다, 학자. 그러니까 몇백 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예기치 못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블랙스완이. 왜냐하면 스완이라는 게 백조를 의미하거든요. 백조는 하얗잖아, 전부. 까만 놈은 없잖아. 하얘니까 이름을 하얀 새, 백조라고 지었지. 그런데 그 호주에서 그 백조의 종류인데 똑같이, 근데 까만 놈이 발견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와, 이거 신기하다. 이제 거기서 나온 게 블랙스완이라는 겁니다. 그런 블랙스완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충격적 사변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터지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그런 정도의 충격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해운이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는 그러한 블랙스완은 아니다. 그 누가 몰라? 충격적 뭐가 뭐 갑자기 터진 게 뭐가 있어? 없지. 지금은 회색 콧불소다. 회색 콧불소. 그레이 라이노. 이것도 누가 뭐 말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책이 있거나. 이건 최근에 2016년이네요. 아시는 그 다보스 포럼, 매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 평론가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뭐 이름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 저도 뭐 별로 기억하고 싶은 정도의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커라는 분이네요. 미셸 부커. 이분이 이제 좀 꽤 유명한 경제 평론가인데, 이분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좀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또 책도 쓰고, 회색 콧불소가 온다.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네요. 그 요지는 누구도 몰랐던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았던 위기다 이 말이야. 누구나 다 알았던 위기인데 누구나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방치했던 위기. 회색 콧불소. 콧불소가 저기 오는 거는 누구나 다 보인다 이거지. 다 안다 이거야. 콧불소는 회색이잖아요. 희뿌옇게. 근데 누구나 눈을 감아버리는.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저쪽에서 콧불소 때가 오면 잘 안 보이잖아요. 황토와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는 경제적 위기.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 고령화,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인구 절벽, 말이지. 연금, 국민연금의 고갈, 뭐 이런 거죠.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윤석열이 이런 내란이 터지잖아요. 그럼 민주당이라고 뭐 괜찮나? 정치 개혁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돈 먹고 공천을 장사하는 게 터지잖아. 제보고 개딸들은 너 그 굳이 또 이러고 앉아 있겠지.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아는 그 사람들은 회색 콧불소가 오는 거야. 본인들도 아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큰 사고를 치든가 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개딸들 정신 차려야 돼. 윤핵인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이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다. 저는 뭐 그런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뭐 당신들 댓글 달아봤자 즉시 삭제되고 숫장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회색 콧불소, 영어로 하면 그레이 라이노 상황이다. 그 누가 몰라? 그 용어는 몰랐지.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강남 집값 2배 이거를
절반으로 가라앉히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해결책도 말을 하고 있잖아. 보유세를 2% 때리면 해결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건설업체로 들어가는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M2 총통화, RP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자금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건설업체에 제가 보기에 메이저 기준으로 100대 건설업체에 30%는 도산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고 그런 걸 또 4년, 5년 전부터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국인 거예요. 중국이 신기술로는 미국하고 맞짱을 뜨잖아 지금. 예? 4, 5년 전부터 중국 GDP에 중국 자금의 25%가 건설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 자금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망하잖아. 그렇죠. 중국의 1등 부동산 그룹 원커, 2등 부동산 그룹 원더, 3등 부동산 그룹 비구얀 위안 전부 다 디폴터로 날려버렸습니다. 최근에 1등을 날렸죠. 시진핑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해. 문재인도 안 했고 윤석열이도 안 했고 이재명이도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본인들이 그것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다 누구나 아는 위험입니다. 뭐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모른 척 할 뿐이지. 그게 회색 코뿔소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제는 이해훈이라는 변수가 회색 코뿔소입니다. 이해훈을 적어도 이제 경제 전문가라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훈은 정말로 인간 인격이 그 갑질 그거 다 알았어요. 민주당 의원들 다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 없어. 아예 뭐 초짜들이나 모를까? 저도 아는데 그 갑질 그것보다 100배 심한 것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러나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 이해훈이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 아직 몇 명 없잖아요. 그게 회색 코뿔소야.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이해훈이 지난주에 하는 말이 블랙스완은 아니고 회색 코뿔소다. 그 말은 맞는데 당신이 회색 코뿔소다 이거야. 이해훈의 지명 이게 새로운 회색 코뿔소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이 사람은 안 된다. 누구나 말 안 하고 있는. 그렇죠? 네. 이제 누구나 말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이해훈 씨는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터져 나올 거예요. 이미 기사는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명품 백, 명품 그냥 받아 챙겨 먹고 그 공짜가 어디 있어? 다 대가성이 있는 거지. 돈도 받아 챙겨서 돌려줬다 수사받고 난리치고 1년 2년 후에 뭐 수사가 대충 뭐 끝나니까 또 쓱 끼어 놓고 그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쓰는 그 언어 녹취록 들어보셨죠? 아니 난 그 인턴 그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받겠다고 거절했다 하잖아요. 그 부모 같으면 저는 그 이해훈이 끝장을 봤을 거야 아마. 벌써 아마 저 무료급식소 친환경 무료급식소로 보냈을 겁니다.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없는 부모라고 내 자식이 그따구 짓을 당하고 와? 그 이해훈이의 그 언어 내가 널 죽여버리면 좋겠다. 와, 아줌마. 여자분은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남자들은 좀 거치니까. IQ가 두 자리도 아니고 너 IQ가 한 자리냐? 이 소대가리야. 아니 북한이야. 북한이 그랬잖아. 문재인이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당신 딱 수준이 북한이야. 이해훈이. 자, 그래서 이해훈을 예정해서 역시 수십 년 전에 위대한 철학자가 딱 예고를 해놨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해훈의 언어는 이해훈이라는 존재의 집이다. 이해훈의 그 녹취록 언어를 들어보면 이해훈이라는 존재가 어떤 수준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 철학자 중에 가장 각광받고 가장 어려운 비트겐슈타인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의 세계의 한계이다. 이해훈이 쓰는 그 언어가 의미하는 그것은 이해훈이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 경제관, 정치관,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인간관,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바라보는 정치관을 알 수 있게 합니다.